안녕하십니까. 자, 8강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뭐 시민불복종 이거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 시민불복종은 뭐 여러분들 예습했는 학생들 알겠지만 중요한 사람이 옳스 또 소로 또 선생님 이번 교육과정에서 그 새로 들어왔는 싱어 공리주의자죠. 이 세 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을 설명할 때 단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는 9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제 시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시민. 자, 이 시민이라는 것은 민주시민. 앞에 민주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발휘하는 주체. 민주주의 정치 사상에서 유래한 사람. 주권. 주권이 뭐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죠? 왕권 신수설이라든지 절대군주제에서는 임금한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주권이 어디로 넘어왔다? 시민들한테 넘어왔더라라는 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주시민의 권리, 당연히 주권자니까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명, 재산, 인권 보장, 사회복지 증진, 공제 효율적 관리와 제공 등을 국가로부터 요구할 수 있더라. 왜? 내가 주권자니까.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자, 반드시 이런 권리가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 의무 발생하지요. 저 국가의 사회질서를 유지한 각종 법들, 규칙도 준수해줘야 될 의무, 그리고 기본적인 뭐 이런 의무들 있잖아요. 국방세, 교육, 근로 이런 의무들이 있더라라는 거 쉽습니다. 자, 사회계약론에서의 시민은 자연법에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서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고 계약을 위반한 정부와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더라. 사회계약론은 시민들의 계약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또 그 계약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부하고 군주한테 위임을 해놨어요. 그런데 타당하지 못하게 불합리하게 시민들의 자유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도록 뭐 억압하고 제한하면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에 반해서 자, 민주시민과 다른 동양에서는 이제 민본주의 안에서 우리는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 자, 민본주의의 의미 앞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백성이 근본이 되는 군주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것을 민본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본주의. 자, 민본주의에서의 백성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부모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특히 유교 사상을 지금 유교 사상 안에서의 이제 민본주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충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부모한테 효하듯이 따라야 된다. 자, 그런데 군주가 제대로 못해 항상 보장 안 해줘. 그러면 성을 바깥에 보는 혁명을 해야 된다. 역성혁명이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간단한 건데, 자,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시민과 민본주의 정치 안에서의 공통점을 뭔가, 뭐,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백성, 시민을 위한 정치, 이거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게
민주정치다라고 봤을 때는 뭐가 다릅니까? 차집합. 야당은 국민의 의한 정치가 되죠.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에도 출마하고 국민의 의한 정치가 됩니다. 하지만 민본주의에서는 국민의 의한 정치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 차이점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냥 상식인 거죠. 상식이고 명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상식 안에서 풀어보세요. 민주정치나 민본정치는 백성,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다라는 공통점과 시민이 주도해 나간다, 주도해 나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더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넘어갑니다. 자, 92페이지. 민주시민의 참여의 필요성과 방법. 자, 이제 민주시민이 참여가 왜 필요한가? 옛날에 민주시민이 참여한,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꼽히는 데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아고라 광장에서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죠. 하지만 인구 너무 많아요. 그렇게 폴리스적 삶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 민주정치해서 국민의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 대표를 뽑아서 이제 중앙정치로 내보냈죠. 그 사람들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시정을 잘 봐달라고 우리 시의원들 뽑아가지고 시청에 시의원 안으로 보내놨지 않습니까? 시의회로. 그게 대의 민주제, 내 뜻을 대신 전달하는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한계가 있죠. 내 뜻하고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보냈는데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내 의견 충분히 반영 못하는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 이런 전문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한계. 따라서 시민 참여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민주시민이 참여 방법. 참여 분야는 모든 정부, 사회 모든 활동에 다 참여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참여하는 거죠. 공청회, 자문회,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국민참여재판, 선거, 특히 주민소환제, 지방공직자 책임추궁항에서 불러가지고 까는 거죠. 뭐라 하는 겁니다. 똑바로 하라고. 이걸 주민소환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시민불복종 왔습니다. 시민불복종. 자, 시민불복종의 의미 한번 봅시다.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일부러 어기는 행위입니다. 일부러 어기는 행위. 왜? 일부러 어김으로써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요. 알리는 거.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내 혼자 몰래 법 어기면 이거는 시민불복종 아닙니다. 시민불복종의 취지에 맞지 않죠. 공개적으로 어겨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남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래야지 이 법이 부조리하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시민불복종의 역사적 연원, 자연법 사상, 실정법은 자연법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자연법을 위배하는 실정법의 정당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 니른베르크 재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재판이죠. 자, 시민불복종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제시하였더라.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몰라도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시험에 반드시 90% 이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 사람까지 추가가 되었네요. 이 세 사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더라. 특히 롤스는 또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소로부터 한번 볼까요? 소로는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에 노예제도 반대한 사람이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정의를 위해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보세요.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하더라. 자, 악법에 대한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더라. 자,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가 되느냐? 내 개인의 양심입니다. 개인의 양심. 굉장히 중요한 지점. 둘이 롤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서로는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보면 바로 어기라 합니다. 바로. 반면에 롤스 먼저 볼게요. 사회 다수의 공유된 정의가 이미 다르잖아요. 개인의 양심이 판정 근거라고 하면 롤스는 공유된 정의가 사회 다수, 그러니까 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인정하는 잘못됨이어야 하더라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바로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롤스는 법의 한계, 충실성 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법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전개되는 것이죠. 자, 롤수 다시 끌고 옵니다. 자, 근데 롤수 볼 때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절대로. 자, 우리 롤수 제1원칙, 제2원칙 있죠. 자, 제1원칙, 제2원칙이 잘 지키지려고 노력하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다. 또는 정의로운 사회다. 그런데 지금 롤스 입장에서는 이 원칙들은 너무 튼튼하고 이 원칙들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되는데 시민불복종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제1원칙, 제2원칙을 뒷받침해주는 법, 제도, 이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민불복종. 제1원칙, 2원칙이 잘못돼서 이걸 바꾸자 하는 것은 이거는 시민불복종이라고 부를 수 없고 이거는 저항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항권. 그러니까 그 국가의 존립 자체, 그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민불복종의 영역은 1원칙, 2원칙을 지탱해주는 이 법과 제도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거의 질서정연한 사회 또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대체로 정의로운 사회, 죄송합니다.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세요. 자, 이제 싱어 들어왔는데요. 싱어는 이거입니다. 이거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익 손해 철저하게 계산해야 된다 하는 거 넘어갑니다. 자, 싱어 요 부분이죠. 전자 봐야 됩니다. 결심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단시키고자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봐야 된다. 우리는 또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의 성공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 한마디로 손익 계산해봐라. 손익 계산해봐야 된다. 자, 무조건 공리주의적 냄새가 나면 싱어다. 시민불복종의 냄새가 나면 싱어. 자, 앞에 가면 볼까요? 일반적인 시민불복종과 같습니다.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행위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민불복종자들은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표명하게 되는데요. 손익을 계산해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시급장. 따라서 일반적 정당화 조건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시민불복종이 일으킬 때 하다 안 되면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공청회, 자문회, 주민투표제, 주민소화제, 국민참여재판, 선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거죠. 그리고 폭력 쓰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꽁꽁 숨겨가면서 비밀 시민 불복종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나 처벌 안 받을래. 위법 행위를 하면서 처벌을 안 받을래. 이런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죠? 처벌 감수해야 되겠더라 하는 거. 하지만 이런 시민 불복종도 한계가 있죠. 어차피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가 존립 자체 어렵게 합니다. 법과 제도 위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따라서 이거 자주 어기고 자주 준법투쟁이 아니라 이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라면 국가 사회 존립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불복종 주체의 일부 시민이 전체를 다 의사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 여기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시민들 충분히 피해 입을 수 있죠. 이런 단점이 있더라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8강은 또 다 끝이 났네요. 다음 시간은 과학기술과 윤리 어려운 부분 아니라서 다음 시간 1시간 만에 제 9강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